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7시 47분이네요. 제가 회사에 오늘 좀 일찍 나와서 오랜만에 아침 방송을 하는데요. 매주 목요일은 제가 훈우 농장에 가서 일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새벽에 늦게 서울에 도착하게 되고 새벽 방송보다는 이렇게 아침 방송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은 아무래도 장이 좀 약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주가 이제 급등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했었고, 이렇게 이게 이제 어제 새벽 2시에 했었던 방송이죠. 그래서 이제 뭐 파워넷, 코인테크, 그다음에 아모그린텍 뭐 이런 데 중심으로 좀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이제 파워넷은 한 29% 상한가 직전까지 갔었고요. 코인테크도 한 26%, 아모그린텍, 뭐 티플렉스,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됐는데,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률이 좀 낮았고 오히려 마이너스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 어제 새벽 방송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고, 티플렉스 같은 경우 좀 약한 흐름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초에 좀 대응을 어떻게 보면 선택을 좀 잘못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뭐 급등주 매매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었고, 최근에는 뭐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장초에 흐름이 약하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을 제가 한 진짜 50번 이상은 방송 중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티플렉스가 그렇다고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분명히 다른 것들이 급등할 때 올라가지 못하는 것들은 일단은 급등주에선 제외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다시 한번 뒷부분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리고 제가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세력주라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장초에 10% 정도 띄우고서는 급락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시초가가 최저가였기 때문에 언제 들어가도 물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코인테크를 보유를 하고 있고, 장초에 이제 제가 코인테크를 선택하게 된 이유, 이런 것들도 중심으로 뒷부분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쪽 이제 LFP 리튬 인사철 배터리 관련된 주들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도 물론 다 상승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도 또 골라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2021년 10월 29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7시 49분입니다. 오늘은 상승률은 10위까지만 보고, 좀 시간이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업무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픽 종목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저께는 다른 종목보다는 LFP 배터리 중심으로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어저께 특집으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코인테크도 지금 현재 시효가가 좀 높은 편이라서 장초에 좀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이지나 그다음에 파워텍, 파워넷, 그다음에 아모그린텍도 장초에 상승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최근에 어쨌든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이어서 어저께도 뭐 이렇게 단톡방에다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많이 상승을 했고요. 분명히 뭐 물린 분들도 있고, 어저께 확실히 이제 원전주라든지 메타버스, 뭐 게임, 엔터 쪽이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좀 물린 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는 사실 그런 말씀 안 드렸어요. 지난주에 2주 전에 ETF, 뭐 메타버스 ETF라든지 미디어 콘텐츠 ETF 말씀드릴 때는 그런 말을 거의 안 드렸지만, 이번 주부터는 제가 이제 끝물이란 말 표현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방송 중간중간에. 그래서 제 방송을 좀 꼼꼼히 들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간 신규 매수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이런 대장주들은 50% 이상 상승을 했고요. 뭐 오징어 게임주는 상승한 지가 벌써 2달이 됐어요.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오징어 게임주는 뭐 버킷 스튜디오나 쇼박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하면 이미 50% 정도 하락한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 직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저점 대비하면 거의 300% 정도 상승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작년과 같은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익 실현을 안 하면 내가 그나마 며칠 동안 수익 본 거를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두산피어셀 같은 경우도 3일 전에 한 7%대 상승을 했었죠. 그날도 이제 아침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 다음 날까지 물론 1%대 상승이 이어졌지만 당연히 수익 실현을 해야죠.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저점에 들어가던가, 뭐 저는 이제 두산피어셀도 여전히 좋게는 보고 있지만, 아쉬운 거는 어저께 마이너스 8%였다고요. 그러면 내가 굳이
7% 이렇게 수익 냈었던 거를 다 원점으로 돌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뭐 중장기 보유하실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 분들이 어차피 뭐 차트가 사실 오늘 하루 급등을 하건 하락을 하건 신경 안 쓰고 그냥 보유하시면 되지만 우리 같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시드머니도 적고 어느 정도 급등주들을 좀 타야지만 시드머니를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거를 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배터리가 상당히 약하다고 이제 배터리에 좀 물린 분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다들 잘들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비엠은 제가 추천한 지가 4개월이 됐어요. 그때 저점에서 제가 추천을 했었고 그 이후에 뭐 2배 이상 올랐죠. 2.5배 정도 올랐고 최근에 이제 기간 조정을 겪고 있는데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물린 상태라면 조금 그건 아쉬운 것 같아요. 만약에 현재도 수익 중인데 만약에 예전에는 수익이 30% 플러스 30%였는데 지금은 뭐 조금 떨어져서 플러스 20%다라는 거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수익 실현을 하고 다른 종목, 더 강세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고 현재 마이너스 5%에서 10%다라는 거는 정말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늦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거야말로 굉장히 고점에 들어간 거고 근데 이런 경우는 괜찮죠.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일단 수익 실현을 했는데 다시 들어갔다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좀 다르죠. 왜냐하면 분명히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다시 들어간 거는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수익분을 챙긴 게 있기 때문에 가져갈 만한 힘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가만히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10%라는 얘기는 최근 한 2주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좀 잘못된 선택이다. 왜냐면 배터리가 항상 강할 수가 없잖아요. 벌써 테마가 4달이나 이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실적이 뭐 내년 내후년에 좋다고 한들 다 끌어서 쓴 거거든요. 특히나 이런 거는 테마성이 아니라 실적주에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에코프로비엠이 5만 원대이던 게 지금 40만 원. 그러니까 1년 사이에 9배가 는 거예요. 9배. 9배가 는다. 요새 이제 우리 테슬라 한 20% 올라간 것 때문에 막 흥분하잖아요. 이제라도 막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9배가 올랐다니까요. 1000%가 넘게 오른 거예요. 근데 그런 주식은 정말 우리 일생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HMM은 뭐 올해 초에 정말 핫했던 주식인데 현재도 10배 가격. 작년 코로나 저점 대비하면 2000% 오른 거예요. 2000%.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정말 1년에 한 개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올해도 뭐 위메이드 같은 주식들이 정말 많이 올랐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희망고문을 너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내가 정말 초창기에 샀다면은 사실은 뭐 한 4, 50% 떨어져도 버틸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개미들이 들어가게 되는 고점은 굉장히 높은 지점이기 때문에 현재 이미 마이너스 한 20%, 30% 되는 경우도 있고 예전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항상 월봉이나 주봉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일봉을 따지면 최근에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2, 30% 빠지니까 일봉으로만 판단을 하면 많이 하락했네 이제 올라갈 때가 됐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월봉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오른 거에 비하면 조정 폭은 상당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항상 내가 종목 선택을 할 때 또 매수 매도를 할 때 있어서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월봉을. 그리고 제가 자이언트 스텝도 수요일 날 분명히 경고를 드렸었죠. 매출, 영업이익 이런 재무제표가 정말 엉망인 곳이다. 근데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대장주로서 저점 대비 한 4%, 4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시그널이 없다. 폭락은 그냥 뭐 누가 폭락을 예견해 주나요? 기관 같은 경우는 다 그냥 투매로 던져버리지.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폭락도 메타버스 ETF나 미디어 콘텐츠 ETF에 있던 종목들 중심으로 매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ETF나 미디어 콘텐츠 ETF도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설명드렸던 종목들인데 거기 이제 비중 확대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다고 말씀드렸고 뭐 하이브도 신고가 같고요. 자이언트 스텝도 신고가 같고 근데 어저께 신고가 찍고 나서 17%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대응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걸 다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장초에 12만 원 찍고 17%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이라도 12만 원이 됐는데 이거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들어갔다면은 현재 마이너스 17%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장주인데 메타버스 대장주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조정이 아예 없었어요. 조정 없이 40% 가까이가 쭉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월봉으로 보시면은 확연하게 알 수가 있고요. 일봉으로만 이렇게 봐도 정말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어저께 신규 매수를 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신규 매수할 때 오징어 게임주 이런 거 제가 한 번도 최근에 말씀드린 적 없잖아요. 제가 지난주까지는 좀 말씀드렸죠. 막판까지 지난주. 근데 이번 주 들어와서는 막 오징어 게임주를 신규 매수해야 된다는 말씀 안 드렸죠. 그냥 버킷 스튜디오가 그 빗썸 이사 재료가 나왔잖아요. 그래도 제가 말씀 안 드리잖아요. 들어가지 말라고. 왜냐면 지금도 굉장히 고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빠졌어도 이미 재료도 소멸 직전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차라리 신규 재료에 들어가는 게 낫죠. 이제 막 시작하는 재료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제가 뭐 아침부터 잔소리 같지만 저는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냐면 분명히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큰 수익을 안 내거든요. 뭐 하루에 많이 내봐야 한 5%에서 10% 정도 내는데 그게 한 달 쌓이면 200% 300%가 되거든요. 뭐 원금의 2배가 넘을 때도 있고. 근데 반대로 30% 50%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번 급락 맞아버리면 내가 이제껏 한 달 정도 벌었던 거 다 날려버리거든요. 그게 그런 경우가 저희 주식방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고요. 어저께 이것도 이제 주식단톡방에 어떤 분이 공유해 주신 부분인데 한전 두산중공업 근데 백지화위가 이건데 사실은 이거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크지 않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락장에서는 작은 악재에도 과대 낙폭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악재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최근에 30% 올랐어요. 30%. 두산중공업이 얼마나 무거운 주식이에요. 근데 30%가 올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저께 뭐 6, 7% 빠진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보면서 매수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뭐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하고서 다시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렇게 뭐 7% 많이 마이너스 맞았다라는 거는 괜찮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신규 매수로 어저께 들어갔는데 원전주 더 갈 줄 알고 들어갔는데 물렸다라는 거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원전주의 재료 소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말씀드렸던 대로 대선 정책에서도 탈원전이 굉장히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마이너스 7%가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7%를 회복하려면은 2주, 3주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 그래서 어쨌든 좀 올랐을 때는 매수 매도를 해야 된다. DDR5 관련해서도 제가 대덕전자, 아비코전자, 해성DS 같은 경우는 한 3주 전에 말씀드렸었고 대덕전자는 그 이후에 한 7, 8% 정도 올랐죠. 아비코전자는 10% 이상 올랐고 어저께 아비코전자 또 올랐으니까 한 14% 정도 올랐겠네요. 그리고 제가 어제 새벽 방송에 심택까지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심택도 어저께 한 4% 정도 상승을 했고 저 같으면은 물론 뭐 하이닉스가 상당히 실적 발표 잘 나왔고 삼성전자도 컨퍼런스 콜 할 때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주가 어저께 수급이 좀 돌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반도체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장표인데 뭐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또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그래서 어저께 하나마이크론이 많이 올랐고요. 이런 것들의 순환매가 들어오긴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게 개속성이 있나는 당연히 오늘까지는 좀 봐야 되죠. 그리고 또 하필 또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차라리 이런 재료가 월요일, 화요일에 발생을 했다면 수목금까지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또 금요일 주말 겸에는 이 재료가 또 단절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웬만큼 이렇게 하나급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올랐을 경우에는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뭐 오늘 소폭 조정이 있거나 좀 흐름을 보고서 다시 들어가는 게 좀 낫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지금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반도체의 강세 섹터가 아니니까 현재는 어쨌든 그제까지는 분명히 비디오 콘텐츠가 강세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배터리 뭐 리튬 인사철 배터리 같은 데가 또 새로운 재료로 올라왔고 이런 것들이 사실 대세 흐름인 거지 아직까지는 반도체가 연속성 있게 오를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시장을 좀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건설 자재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건설 자재도 완전히 역배열이거든요. 고점 대비하면 거의 한 반토막 났어요.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급등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단기 대응으로는 괜찮지만 이런 경우 결국에 순환매로 생각하거든요. 섹터 순환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철강도 한번 올랐었고 조선도 한번 올랐었고 건설 자재도 이렇게 올랐었잖아요. 물론 5월 달에 굉장히 좋았던 종목들이에요. 가치주가 상당히 날아갔을 때. 근데 그러고 나선 쭉 빠졌죠, 지금. 거의 한 반토막 났고 그러다 이제 이렇게 한 5%, 10% 정도 반등을 하는 건데 뭐 보유자 영역에선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워낙 손실률이 크기 때문에. 근데 신규 매수로 이렇게 단타로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거를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급 들어오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장중에 들어갔다던가 근데 아직도 안 빼고 있다. 이런 건 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강한 섹터가 더 많이 가고
약한 섹터들은 여전히 잠깐 반등을 하더라도 오랜 기간 조정을 겪는 그런 장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주요 지표 빠르게 보면은 확진자 수는 한 2,000명대, 2,100명대인데 뭐 큰 의미가 없죠. 이미 뭐 위드 코로나 선언이 됐고 11월 1일부터는 10명까지도 이제 모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콘서트라든지 뭐 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급은 꾸준히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확진자 수 오늘도 코로나 라이브로 한 2,000명대 정도 됩니다. 완전 접종자 수가 한 72% 정도 되고, 현재 이제 부스터샷도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는 결국에는 뭐 어느 정도 종식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위드 코로나로 함께 갈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현재 다우존스가 0.6% 상승, 나스닥이 1.39% 상승으로 대외적인 환경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3%나 급등을 했고, 엔디비아 뭐 2%대 또 상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삼성전자나 이런 배터리 소부장종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좀 많이 체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전기차 배터리, 그러니까 최근에 테슬라가 상승을 주도를 하면서 루시드 그룹이라든지 피스코라든지 뭐 카누 이런 곳들에 또 급등세가 이어졌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게 포드까지도 상승률이 좋았어요. GM은 좀 약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여전히 전장 쪽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현대위아라든지 뭐 이런 곳들, 뭐 최근에 약했던 곳들, 만도 이런 것들 중심으로 어느 정도 중대형주들까지도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뭐 당연히 뭐 루시드 모터스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최근에 리비안 관련된 주까지도 이런 데는 또 소형주잖아요. 소형주면서 전장 부품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럽 증시는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채금리 3.2% 급등을 했는데, 그래도 뭐 고점 대비하면은 좀 어느 정도 하락한 부분이어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금요일인 게 좀 아쉽긴 해도 오늘은 장초에는 일단 최소한 갭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포지수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거는 뭐 좋은 흐름이고요. 천연가스도 좀 하락을 했고, 이렇게 결국엔 정유라든지 천연가스 같은 원자재 중심으로 좀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당연히 좋은 소식이죠. 보시면은 뭐 이렇게 아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주요 뉴스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이러면서 뭐 매출 이런 것들 역대 최대로 나왔다, 이런 좋은 흐름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대형주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역별 상태고 저점 상태이기 때문에 뭐 급등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머지 소부장 쪽들은 확실히 급등이 나왔다. 뭐 하이닉스도 어저께는 좀 좋은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그게 연속성이 있냐에 대해서는 업황 자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심텍, 대덕전자, 뭐 아비코전자, 해성DX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코인 거래소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있죠. 최근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NFT나 아니면 코인, 뭐 가상화폐, 뭐 블록체인 이런 기술과 이렇게 접합이 된 그 테마들이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게임주들도 상승을 하게 됐고요. 근데 오늘은 좀 제가 주목하는 섹터가 이제 두나무 관련된 주 쪽인데, 최근에 업비트, 그러니까 두나무가 이제 지분을 들고 있는 업비트죠. 국내 가상거래 1위 거래소 업비트의 독주 체제가 더 강화됐다. 제가 뭐 이런 얘기는 신고제,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66개 중에서 37개가 폐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도 그 하나투자증권 한참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던 6월 달에 많이 설명을 드렸던 얘기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자정화 기능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예전처럼 이런 알트코인들이 급등하는 시대는 지났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메이저 코인들은 정상적인 거래가 될 것이다. 말 그대로 주식시장처럼 그런 하나의 뭐 자산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어쨌든 업비트가 이번에 많이 정리된 곳들에 대한 수요가 업비트로 좀 몰렸다는 거죠. 어쨌든 국내 1위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빗썸이 2위인데 빗썸의 시장 점유율까지도 좀 가져가서 지금 현재 80%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두나무 관련된 주들이 어제는 조정을 겪었지만 다시 상승을 하겠죠. 또 이런 기사들도 나왔어요. 뭐 ESG 경영에 1,000억을 투자하겠다. 또 최근에는 하나금투에도 또 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었죠. 제도권으로 진출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뭐 별 얘기는 아니지만 산업은행이 있는 건물을 뭐 매수를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매출이 잘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만한 종목들은 일단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오늘의 장초에 좀 급등이 뭐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리적으로 좀, 그래서 일단 언급 정도만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신규 매수로 뭐 이렇게 더 보유하고 더 갈 것을 다음 주까지 갈 것을 보고서 중장기 보유하겠냐, 이거는 절대 아니고 그냥 오늘 아침에 장초에 대응할 만한 종목으로 일단 두나무 관련된 주와 함께 뭐 버킷 스튜디오 정도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SBI 인베스트먼트, 그다음에 우리기술투자, H노 인베스트먼트, 하나투자증권, DSC 인베스트먼트, 그 중에서 이제 장초의 흐름을 보고서 좀 판단하셔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투자 때문에도 이슈가 있죠. 이슈가 있어서 뭐 지금 두나무, 토스뱅크 지분도 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잘 나왔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ETF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 이제 메타버스 ETF 관련된 종목 최근에 급등세에서 이제 조금 빠지는 한 4%에서 5% 정도 빠졌는데, 그래도 뭐 최근에 거의 그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한 40%, 5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신규 매수만 아니었다면 사실 손해보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뭐 메타버스 ETF 얘기도 벌써 3주 전에 다 정리를 해서 그 관련된 주들을 정리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때쯤에 매수를 하셨으면 당연히 지금도 여전히 15%에서 20% 정도는 수익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규로 들어갈 만한 종목들은 뭐가 있냐라고 보신다면 저는 그나마 게임주 쪽이 좀 낫다고 보고 있고요. 메타버스나 미디어 콘텐츠보다는 게임주가 낫다고 보고, 그 중에서는 뭐 컴투스, 그다음에 뭐 네오위즈 홀딩스, 그 정도를, 네오위즈 홀딩스는 물론 많이 올랐어요. 50% 정도 올랐고 컴투스는 한 25%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컴투스가 또 재료가 있죠. 재료가 있어서 뭐 여전히 게임빌은 많이 올랐고요. 소형주다 보니까. 근데 컴투스도 1조 치고는 1조 된 거 치고는 많이는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NFT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게임빌 같은 경우 코인원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여전히 괜찮게 보고 있어서 게임주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자 기업 리포트 중에서 좀 체크해 볼 만한 거는 롯데정밀화학. 롯데정밀화학은 아무래도 주당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현대미포조선 최근에 좀 좋았죠. 그래서 뭐 수주 관련, 수주가 뜰 때마다 좀 상승을 하겠지만 그래도 좀 항상 체크해 봐야 되는 거는 여전히 조선주는 역배열이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이렇게 단기 상승에 좀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그런 역배열인 것들도 긴 횡보를 거치면 당연히 뭐 언젠가 정배열로 올라갈 때가 오겠죠. 그 대신에 그러려면은 재료가 계속 발생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하나 솔루션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피어셀, 뭐 하나 시스템인데, 하나 시스템 어저께 많이 올라갔죠. 올라갔고 제가 말씀드렸던 인텔리안 테크는 어저께도 7%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인텔리안 테크도 제가 지난주 추천드린 이후로 한 12%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산 피어셀 어저께 마이너스 8% 되긴 했지만 뭐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는 낮은 생태계 되고 또 실적주잖아요. 실적 위반에 뭐 두산 또 그리고 이런 대기업주기 때문에 뭐 지금 보유하기에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오히려 마이너스 8%일 때도 들어가기 괜찮은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MFP 관련해서 제가 잠깐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물론 제가 올해 이번 달부터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주식 일기 뭐 이런 스터디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어저께 주제가 이거였었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제가 목요일 새벽 방송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시외가라고 말씀드렸었죠. 펜스타가 10%지만 이건 세력주라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파워넷, 코인테크 이런 데는 좀 그래도 시외가가 높은 편이었고, 티플렉스가 일단은 시외가가 마이너스였잖아요.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일단은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장초에 만약에 이게 플러스 양전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전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다만 제가 이제 그 얘기는 드렸죠. 실적 주기고 기간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 자체는 괜찮다고 본 거지 내일 급등할 것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요. 또 이제 그거를 아침에 알 수가 있는 게, 이게 9시 10분이에요. 9시 10분에 제가 캡처해가지고 젊은 부자들 방에다가 이제 띄운 건데, 보시면은, 보시죠. 최소한 그 봉은 보실 줄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윗꼬리 아랫꼬리 보실 줄 아시고요. 보시면은 파워넷, 코인테크, 이지 굉장히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양봉이 길죠. 양봉이 뭐 지금 아침 말 그대로 장초부터 상승을 했다는 걸로 누가 봐도 알 수가 있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펜스타 엔프라이즈, CIS,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흐름이 약하죠.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 매수를 고민한다면은 오히려 9시 10분이라고 해도 당연히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는 파워넷이나 코인테크나 이지나 암호그린텍에 들어가야지, 나머지 CIS나 T플렉스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9시 26분이에요. 거기서 좀 더 흘렀죠. 보시면은 T플렉스는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9시 26분 정도면은 이미 시세가 좀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급등, 그게 말 그대로 급등주인 거죠. 장초에 급등하지 않으면 급등주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물론 오후에 들어가는 경우, 오후에 급등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초보자 영역이 아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전업 투자자들이나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지, 저 같은 경우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9시 10분 이후로는 거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9시 10분에 뭐 위쪽으로 한 5%나 10% 정도 걸어 놓고서 그냥 근무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9시 한 5분, 10분 정도면 다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유 때문에 들어갔으면 안 된다라고, 뭐 그건 언제는 제가 그 법학자 혼이 매수매도 하면 그 법이라고 치면은 제가 예전에 올린 콘텐츠가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여러 번 굉장히 설명드렸었습니다. 시초가가 낮거나 또는 장초에 한 5분 1분 봉으로 봤을 때 3, 4분 정도 지켜봤을 때 마이너스로 이렇게 시작을 하거나 이러면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제 뭐 좀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손절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저께 물론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은 했지만 뭐 여전히 뭐 좋은 여력이 있고, 오늘이나 내일 정도는 그래도 큰 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왜냐하면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무조건 대장주거든요. 대장주 또는 부대장주, 그 이하단의 순환매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무조건 매수하게 되면 거래량 많은 대장주, 뭐 여기서는 지금 파워넷이랑 코인테크밖에 없겠죠. 나머지 물론 이지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도 상승이 다른 재료로도 많이 했기 때문에 급등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뭐 7, 8%, 10% 정도는 모르겠지만 막 상한가라든지 20% 이상이라든지는 어려운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초에는 일단 뭐 코인테크, 이지 중심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위부터 10위까지 빠르게 좀 볼게요. 세미시스코 같은 경우 사실 뭐 무상증자 관련해서 또 그 쌍용 인수 관련해서 좀 상승을 한 거죠. 에디슨 모터스.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대응할 만한 종목은 아니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입문자들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일단 오늘은 아침 경우에는 아센디오 같은 경우 자이언트 스텝이 MOU 이걸로 이제 뭐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은 있다고 보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테마주잖아요. 테마주.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루 안에는 해결을 해야 된다. 손절이든 뭐 이익이든 간에 이거를 막 3일 4일씩 다음 주까지 끌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지금 특히나 지금 이런 것들은 미디어 콘텐츠 주기 때문에 이제 순환매 돌면서 급등을 한 건데, 미디어 콘텐츠가 지금 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막 매수해서 뭐 2주 3주씩 보유할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인테크 LFP 배터리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장주로 어저께 이제 5위, 4위였고요. 파워넷 같은 경우도 18% 상승하면서 6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버큐 스튜디오가 이제 자리상으로 봤을 때는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뭐 단기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단타 하시는 분들만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강세 수를 정리해 보면은 반도체 쪽이 좀 강했고요. 그다음에 LFP 배터리 관련돼서가 좀 상승세가 있었는데,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미 2차 상승, 지금 어저께까지 하면은 지금 벌써 2차 상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월요일에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제로로서 지속성이 더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는 아무래도 테슬라라 벤츠가 LFP로 뭐 배터리를 좀 양상을 하겠다, 그쪽으로 수주를 하겠다라는 내용 때문에 사실은 급등을 한 거고, 그 재료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월요일에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급등이 있으면 당연히 수익 실현을 해야겠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다음 주까지 흐름이, 지금 반도체가 어제 이제 순환매로 상승은 했지만 이게 업황이 좋아서 상승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강세 섹터라고 판단 내리기에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흐름을 봐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중장기, 우량주, 중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 그게 아닌 분들은,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어떤 흐름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최근에 또 약했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여전히 코스피 역배열 상태고 20선 지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하락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악재가 발생하면 더 많이 하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시에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한 후에 조정 또는 관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젊은 부자들 주식 토론방 고정 댓글에 제가 고정을 해놓을 테니까 뭐 정보 토론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뭐 좋은 정보 공유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도 같이 이제 뭐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회사에 나와서 좀 빠르게 정리를 해봤는데, 어쨌든 뭐 이번 주 많이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수익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